나중에 2억이 넘고 3억이 넘고 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런 전망들이 점점점 커질 겁니다. 누구는 뭐 10억, 누구는 15억, 누구는 뭐 19억, 20억까지 또는 그 이상 뭐 100억을 외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이제 반박하거나 냉철하게 분석하는 것을 자제해야 된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 형님, 누님들 반갑습니다. 다양한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100만 달러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당장 1, 2년 안에는 못 갈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뭐 한 2029년쯤 돼야 100만 달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요즘 들어서 굉장히 이제 극단적인 희망이라고 볼 수 있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조금 걱정이 돼요.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현재의 시세와는 사실 크게 연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이 비트코인을 선점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100만 달러뿐만 아니라 뭐 200만, 300만, 1000만 달러 전망도 나와준다면 좋겠지만 앞으로는 제가 이런 극단적인 희망에 대한 뉴스를 해석할 때 냉정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런 뉴스를 보시고 해석을 하실 때는 혹시 진짜 내년에 100만 달러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하고요. 어찌됐든 기분 좋은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요한 건 지난번 트럼프 형님 첫 번째 임기 때 그죠? 당선 이후 내려오실 때까지 임기 동안 1900% 상승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2017년부터 21년장이죠. 1900%. 실제로 이때 당시에 1900%가 넘었었어요. 거의 3000%에 가까운 30배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형님 임기 동안은 1900% 19배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요딴 식으로 해석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년 1월 1일 날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예요. 네. 만약에 내년 1월 1일 날 비트코인이 지금 시세랑 똑같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1억이야. 그러면 19억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마저도 글쎄 그래 뭐 100만 달러는 현물 ETF의 플러스 알파 효과 그러니까 현물 ETF에서 광기만 보여준다면 불가능한 수치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세가 상승될 때는 심리적인 요인이 좀 강력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을 바라보시는 눈이 다들 생기신 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서 합리적인 말씀을 드려보고자 해요. 여러분들께서는 결국에는 내년 언젠가쯤에 팔게 되실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면 언제쯤 팔면 될까? 여기에 대한 오늘 기준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러니까 시세에 대한 내용은 이런 전망들에 의해서 조금 갈릴 수도 있고 또 여태까지는 시장에 존재하지 않았던 현물 ETF의 그 존재감이 점점점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섣불리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만 판단을 한다면 현물 ETF로 인한 추가적인 상승분을 놓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시간적인 대응 그러니까 팔 때쯤 됐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 현물 ETF로 인한 어떤 그 추가적인 상승이라기보다는 광기죠. 이 광기를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부산에서 서울을 쭉 가는데 대전에서 막힐지 안 막힐지 우리는 출발하기 전에는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쭉 가다가 서울요금소에서 막힐지 판교에서부터 막힐지 반포 IC부터 막힐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때 가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무책임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다만 시간은 어느 정도 특정해 놓을 수가 있겠죠. 부산에서 출발했어. 그러면 뭐 대충 한 3시간에서 5시간 뭐 이렇게 러프하게 잡을 수도 있고 내가 지난번에 갔다 와봤더니 한 휴게소 들리고 주유하고 뭐 간단하게 알감자 사 먹고 했더니 뭐 한 4시간 걸리더라 또는 뭐 3시간 반 걸리더라 이렇게 기준을 좀 잡아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막연하게나마 3시간에서 5시간 이렇게라도 알고 있는 게 좋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오늘 조금 그보다는 더 나아가서 3시간에서 5시간이 아니라
3시간 50분인지 4시간 10분인지 아니면 4시간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한번 잡아보고자 하고요. 그동안은 제가 채널로서 그냥 이 차트상에 표기만 해드렸던 부분을 수치적으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그 수치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확정치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되고요. 확정치가 되려면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계신 상태에서 짤크 동생 방송을 계속 봐주셔야겠죠. 네. 그러니까 기승전 수치 알고 지방송 봐라 이거지. 네, 뭐 그 정도는 우리가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또 오늘 이제 또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이런 시세적인 전망은 사실 이제 과거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계의 대부분의 자산들이 급락 이후 급등을 보여줬어요. 급락은 팬데믹 때문이고 팬데믹으로 인한 공포 때문이고 급등은 팬데믹 이후에 각국에서 어마어마하게 공급된 유동성들 때문이었죠. 한마디로 돈이 엄청나게 풀렸습니다. 이때 당시에 비트코인이 1억을 갔나요? 1억을 찍지는 못했죠, 실제로 21년도에. 그런데 그런 표현은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비트코인 1억 가나, 비트코인 1억이 코앞에, 10억 전망도, 100억까지 간다는 전망도, 극단적인 희망들이죠.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결국에는 21년도에 1억에 도달을 하지 못하고 8천만 원대에서부터 1차, 2차로 이익 실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2차 이익 실현 시기에서는 여러분들 중에 일부가 저와 알게 되셨을 겁니다. 저는 그 전까지는 네이버 블로그 활동만 하다가 사실 이때부터 방송을 시작했거든요. 어찌됐든 이때 당시에 1억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8천만 원까지 갈 수 있었던 아주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유동성이었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들어왔죠. 그리고 안감기 이후부터는 조금 뭐 오르락내리락 하는 구간이 일부 존재하지만 안감기를 지나서부터는 오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오르는 것이 어떻게 8천만 원까지 최저점에서 300만 원에서부터 8,200만 원까지 올랐을까? 거의 30배 가까이, 정확하게는 27.3배 되나요? 네, 그냥 27배 정도 올랐어요. 이 투자라고 하는 건 사실 심리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를 보실 때 보여주셔야 하는 반응은 그냥 굉장히 시크한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선점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2억이 넘고 3억이 넘고 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런 전망들이 점점점 커질 겁니다. 누구는 뭐 10억, 누구는 15억, 누구는 뭐 19억, 20억까지 또는 그 이상 뭐 100억을 외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이제 반박하거나 냉철하게 분석하는 것을 자제해야 된다.